인간의 혈액형 발견. 노벨상 나와라 뚝딱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혈액형과 관련된 노벨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독일의 란트슈타이너는 혈청학을 연구하다가 한 사람의 혈청이 다른 사람의 혈청에 가해지면 적혈구가 뭉쳐서 크거나 작은 덩어리를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발견이 계기가 되어 그는 사람의 혈액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1901년 사람의 혈액형을 각각의 응집력에 따라 세 형태로 나눌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응집력은 다시 두 가지의 특이적인 혈액세포 구조에 의해 보다 자세하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혈액세포 구조는 한 사람 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동시에 함께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1년 뒤 1902년에는 폰 드가스텔로와 스털리가 또 다른 형태의 혈액형을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람은 혈액형이 모두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란트슈타이너의 혈액형 연구를 검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죠. 란트슈타이너의 연구가 처음 주목받게 된 이유는 1910년에 발표된 폰 둥게른과 허츠펠트의 혈액형의 유전에 관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혈액형은 많은 문명 국가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고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였죠. 이와 관련하여 발표되는 논문마다 불필요한 설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네 가지 혈액형과 이들의 구조에 대한 간단한 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혈액 응집 성질이 다른 두 개의 혈액세포 구조를 각각 A 그리고 B라고 표기하고 혈액형 A, 혈액형 B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구조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AB라고 표기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번째 혈액구조 세포는 O라고 표기합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혈액에서 적혈구가 응집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혈액이라고 해도 혈액형이 같으면 응집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즉 A구조의 적혈구를 갖는 사람의 혈청은 같은 A구조는 응집시키지는 않지만 B구조의 적혈구는 응집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B구조의 적혈구를 갖는 사람의 혈청은 같은 B구조는 응집시키지 않지만 A구조는 응집시킬 것입니다. A와 B구조를 모두 갖고 있는 AB구조인 경우에는 AB구조의 적혈구를 모두 응집시킵니다. 그러나 O구조의 적혈구는 일반적인 사람 혈청에는 전혀 응집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란트슈타이너가 밝힌 인간의 혈액형에 관한 기본 원리입니다. 혈액형의 발견이 갖는 과학적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지면서 폰 둥게른과 허츠펠트는 최초로 혈액형의 유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인종 사이에서 각 혈액형의 상대적인 발생 빈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각 혈액형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유전됩니다. AB형은 우성이고 O형은 열성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AB 또는 AB형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자녀들이 이 혈액형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열성인 O형은 부모가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양쪽 부모가 모두 O형이면 자녀들은 누구도 A, B 혹은 AB형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O형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AB형이고 다른 한 사람이 O형이라면 멘델의 분리의 법칙에 따라 AB는 분리되어 각각의 자녀에게 나누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A구조를 갖고 있다면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은 A구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부모 중 한 사람이 A형이나 AB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AB형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A형이고 한 사람은 B형이든지 한 사람이 AB형이고 다른 한 사람이 A형 또는 B형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둘 다 AB형이어야 하죠. 부계 성립과 관련된 문제에 혈액형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혈액형이 유전되는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혈액형의 발견은 부계 확립, 수혈 치료 등과 관련된 실용적인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미 수혈은 17세기에 하나의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혈의 심각한 위험 요소로 가끔 환자가 죽는 일이 있었죠.
때문에 란트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하기까지 치료 목적의 수혈은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액형을 발견함으로써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수혈 과정의 위험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 수혈하는 사람은 환자와 동일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란트슈타이너의 공로로 치료 목적의 수혈이 다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이 공로로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나와라 뚝딱이었습니다.